안녕하세요. 합격의 지름길로 적용 기술자를 인도하는 뉴페이스 김은수입니다. 저는 뉴페이스를 꼭 강조하고 싶거든요. 자, 뉴페이스. 그렇죠? 그죠? 8년 전에 제가 동영상 강의를 했었죠. 여러분 뭐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뉴페이스고 한참 지나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게 됩니다. 좀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 재해석하면서 그리고 또 이 뭐라고 그러죠? 기출문제의 어떤 유형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뭐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뉴페이스라고 해요. 자, 뭐 노스페이스가 아닙니다. 자, 저번에 강의 때 제 4강 때 우리가 잠깐 적어놨어요. 도시화 4단계 이야기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했고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 소 이야기도 했고 뉴어버니즘, 리어버니즘도 이야기했었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현대 와서는 우리가 기후 변화 대응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어떤 도시 문제로 지금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고 보니까 적용이 더 필요하게 되죠. 왜 그러냐고요?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왜 적용 계획이 이렇게 필요한가를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아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려고 보니까 녹색 성장법이 기본법이 대대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발효가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왔던 어떤 도시의 유형이 녹색 스마트 도시, 뭐 저탄소 녹색 도시,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스마트 도시, 탄소 중립 도시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도시의 이름들이 나왔어요. 다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조금씩 어떤 개념은 틀려요. 개념은 틀리지만 다 유사한 어떤 도시의 유형인데 그 중에 우리가 저탄소 녹색 도시라든지 제로 에너지 스마트 도시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ICT 기반 정말에서 어떤 통신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린 인프라라는 개념이 꼭 우리가 뭐 물을 저장을 하고 물을 재이용하고 우수를 활용하고 이런 개념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통신기기도 어찌 보면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지 않죠? 뭐 가장 근본적인 건 에너지를 사용하나요? 그래서 통신의 어떤 개념이 실제로 이동 거리를 줄이는데 가장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동 거리를 줄인다는 것은 차를 타고 옮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이런 것을 이동 거리를 줄임으로 해서 CO2를 배출을 저감시키는 개념이죠. 그래서 ICT 기반을 밑에 다 깐다는 통신 기반을 까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우리가 GPS로 인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떤 막 길 찾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시간도 줄이고 그럼으로 해서 탄소도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동거리나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국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통정책이었어요. 교통정책에 우리가 ICT 기반을 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터리의 신호기를 없애는 거 하며 여러분 서울 시내에 육교를 없앴다는 거 다 아시죠? 육교를 없애는 것도 어찌 보면은 사람 다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랬는데 육교를 없애고 그 다음에 신호기라든지 이런 거 제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짧게 함으로써 빠르게 교통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이동 거리를 줄이고 CO2 배출을 줄이는 개념도 됩니다. 좀 더 상세히 들어가면은 실제 우리가 그 CO2 배출이 언제 가장 많이 되느냐 보니까 차가 신호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가장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신호기를 줄이는 개통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교통 정책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됐더랬습니다. 자, 이제 너무 기껏 같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강에 오늘 들어가서 오늘 주요 내용은요, 드로스케이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번에 드로스케이프를 잠깐 설명을 했었죠. 뭐 MIT 교수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도시화에서 제1단계 집중화 단계에서 교배화 단계까지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집중화 단계 하니까 정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남으로 해서 도시 재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버려진 공간, 그죠? 드로스라는 거죠. 버려진 어떠한 경관들, 이런 경관들을 우리가 도시를 막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공간들을 공원을 만들자라는 어떤 MIT 교수님이 자기 책에서 그런 드로스케이퍼라는 단어를 쓴 게 유래였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공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 책에 나와 있던 것처럼 드로스 유형 저때 제가 설명을 들었죠. 방앗간이라든지 국제터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행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철도 부지 이런 것의 어떤 넓은 경관들, 그리고 하나에 제가 여기 하나 적어놨습니다. 가장 드로스케이프의 요구 조건이 수평적 경관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미지는 안 맞습니다만은 외국에는 굉장히 넓다 보니까 넓은 지역, 그리고 아주 길고 넓은 지역이죠. 그죠? 그리고 평지죠. 그래서 그런 수평적 경관이 가장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어떤 드로스케이프의 어떤 요구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로스케이프 자체의 어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실제 이게 우리가 오늘 5강의 주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슈퍼킬렌하고 그 다음에 다운슈프 파크라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이죠. 슈퍼킬렌고요. 덴마크고요. 그 다음에 다운슈프 파크죠. 캐나다입니다. 다운슈프 파크. 자, 여기에 지금 주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뒤져보면 여기는 지금 사진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 사진을 찾고 그 다음에 내용을 찾으시면 얼마든지 나와요. 근데 가장 우리가 여러분이 찾아라 하면 온갖 걸 다 잡다한 걸 다 들고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슈퍼킬렌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법적인 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법적인 기준이 뭐가 있었느냐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도시 재생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하면서 도시 부흥 하면서 도시 재생법을 먼저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있다고 해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도시재생법 하면서 만들고요. 다운슈프 파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에 나올 건데요. 우리나라 것도 결국은 어느 하나를 하기 위해서 법을 먼저 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 된다면 뭘 해야죠? 특별법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지역은 슈퍼킬렌의 대상 지역은요, 저소득층이 이민자가 많은 다국적 낙후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리뉴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말하는 어찌 보면 재개발이라는 단어죠. 그죠? 재개발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목적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요. 사실 저는 지금 사진 안 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슈퍼킬렌 가지고 강의를 다른 곳에서 몇 번 했는데요. 굉장히 멋있어요. 실제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떠한 그 마운드나 그 다음에 어떤 이 공간감을 영을 그대로 살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쯤 그런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이 계획의 어떤 머리를 한번 돌릴 필요는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 이런 거예요.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사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뒤에 나와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유명한 거, 그죠? 나나운 항구라든지 우리나라도 지금 항구가 많이 죽어 있는 거죠. 많이 죽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도시재생 또는 프로젝트나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재개발이라는 개념은 안 썼다고 그랬죠. 어제 뭐 재정비 계획을 많이 요즘은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 다운슈퍼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슈퍼파크 같은 경우는 주위에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주위에 부동산 가격이 확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기 그 법계도 마찬가지죠. 법계천을 확대동으로 해서 그 주위에 그 땅값이 올랐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에는 보면은 활주로를 이용을 했어요. 이것도 전부 다 어찌 보면은 드로우스케이프에 들어가죠. 만약에 드로우스케이퍼라는 우리가 시험에 만약에 이런 유사한 시험에 나오면은 드로우스케이프에 어찌 보면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례로서 스프킬링과 다운스프파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평적 경관이죠. 그리고 버려진 공간. 다운스프파크 같은 경우는 공항이기 때문에 활주로, 옛날에 어떤 활주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내지만은 슈퍼킬리는 다쿠시, 정말 다국적 어떤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곳을 다시 재생하는 개념이죠. 그죠? 어찌보면 그것도 드로스케이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설계 개념 해갖고 나옵니다. 뭐 트리시티 이래가지고 설계 국제 공모를 했죠, 그죠? 국제 공모를 했냐고요. 도시가 공원이고 뭐 공원이 곧 도시다. 이래서 한마디로 옛날에는 공원과 도시를 따로따로 보였는데 지금은 도시 안에 그냥 공원이고 공원 안에 그냥 도시가 있고 이런 개념이죠. 좀 뭐 큰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가 옛날에는 도시였다면 떨어진 곳에 뭐 공원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놀러 갔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 자체에 도시가 있으면 도시는 고밀도화시키고 이 주변을 전부 다 공원화시켜서 서로가 연결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전체가 어찌 보면은 도시 안에 공원이고 공원 안에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운슈퍼파크 한번 도면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도면이 아니고 사진을 보셔도 여러분이 굉장히 설계하는 데라든지 아니면은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우리가 개념을 잡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뭐 책 나올 땐 흑백으로 나올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강의가 장점이요. 인터넷을 디벼서 그냥 손 안에서 핸드폰으로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을 때 무엇을 찾느냐를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킬렌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는 거 하고요. 잠깐 이제 뒤에 보면요. 로하인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인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자, 하이라인 프로젝트하고 로라인 프로젝트는 우리가 하이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벤치마킹을 해갖고 왔죠. 프랑스에 벤치마킹을 해갖고 왔죠. 그죠? 자, 가장 저는 중요한 걸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로라인이 됐든 하이라인이 됐든 법적인 것이 어떻게 적용이 돼 있는가예요. 우리가 적용 계획을 하면서 법적인 걸 항상 무시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요, 법적인 걸 가장 먼저 따지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어느 법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관건이거든요. 근데도 하다 보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보면 법하고는 전혀 무시하고 우리가 실제로 배운 거 전부 다 무시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원에 계획할 때나 그런 거죠. 실제로. 그래서 슈퍼킬린도 마찬가지고 다운슈퍼파크도 마찬가지고 그림만 보지 마시고 이게 어느 법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로우라인하고 하이라인 프로젝트를 볼 건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로우라인 같은 경우는요. 지하 공간, 로우니까 밑에 공간이죠. 로우라인을 이용한 뉴욕의 도시 활성화 프로젝트예요. 자,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면 이번에는 도시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거죠. 재생과 활성화는 조금 달라요. 의미가 좀 법적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도 조금 틀리겠죠. 그 다음에 로라인도 도시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도시 활성화는 실제로 도시를 부흥하는 어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더 가깝고요. 도시 재생은요,
어떤 재개발법에 더 가깝겠죠. 그죠? 우리나라 법하고 보면은 조금 거의 좀 비슷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하이라인은 도시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나라 적용이라는데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세운상가 같은 지하 보행로 같은 경우는요. 도시 활성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서울역 근처에 그 무슨 고가도로 있었죠, 그죠? 그것도 하이라인이죠, 그죠? 그것도 서울의 그 라인 고가도로를 이용을 하기 위해 고가도로를 이용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열차선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열차선로를 지금 활성화하는 계획은 별로 없어요. 철도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국토부하고 연결되는 고가도로를 많이 우리는 지금 활성화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거. 그래서 활성화 프로젝트는 법이 다릅니다. 아까처럼 열차 선로를 프로젝트로 한다는 것은 도시 활성화 프로젝트인데 그거는 철도법에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통부하고 도시교통부하고 국가교통부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고가도로 활성화는 더 우리하고 더 가깝죠, 그죠? 전부 다 도시 활성화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거. 그래서 안에 내용은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법이 어떻게 적용이 돼 있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여러분은 더 포인트를 잡고 계획을 보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이 시험을 치고 이해하는데 그리고 더 많은 어떠한 그 공부하는데 다른 공부와 연결시키는데 많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오는 게 국제 설계 공모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어차피 그 전부 다 국제 설계 공모죠. 그죠?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